202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396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기도회로는 18회째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엄령, 동원령 선포하셔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진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더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 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어제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5만 명, 세계 인구는 682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의 탄핵과 내란의 협박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영 당대표의 국힘당과의 긴밀한 반공국지의 정부 여당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간첩 잡아내는 정부 여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땅굴 전쟁과 문재인 이재명의 무장 내란에 대비한 1번 전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넘어 2번 쿼드 플러스 실무협력단 참가와 3번 오커스 및 나토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에도 투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민노총, 남노당 등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아내면서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삼성의 300조 원 투자 선언, 저게 미국으로 갈 뻔한 것을 대한민국에다가 투자하는 선언을 과감한 첨단 산업 정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공표함으로써 얻어냈습니다. 또 외교적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3월 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체계 지소미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미일이 중공과 북계의 대한민국 침투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인데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이제 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 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서 이제 중공과 북한의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이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배경에는 그의 이룬 업적과 또 앞으로 이룰 업적에 대한 베이다이어 비밀회의에서의 인준이 선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룬 업적은 뭡니까? 한국, 미얀마, 아프간, 미국 등에다가 친중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을 출범시킨 것도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이제 간첩, 자기가 부리는 간첩,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앉힌 것, 또 미얀마, 아프간 이 친중 정권 수립, 그리고 홍콩 일국 양제를 폐기하는 등과 같은 과거에 이룬 업적과 이룰 업적은 대만과 한반도를 병합하겠다, 세계 패권을 달성하겠다에 대한 베이다이어의 비밀회의 인준입니다. 1번, 대만 병합전쟁 전에 한반도 전쟁과 한반도 내란을 선행한다.
2번, 시진핑이 김정은 문재인과의 3자 동맹 땅굴 전쟁 내란의 리더십을 주도한다. 3번, 3.1 땅굴 전쟁 승리로 미국인을 포로 인질로 잡고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며 한반도 대만을 병합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룰 업적입니다. 여기에서 3번 사항 3.1 땅굴 전쟁 승리에 대한 비밀회의 참가자들 25명의 정치 국원입니다. 12억 내지 14억을 다스리는 자가 저 25명의 정치 국원들과 당 원로들입니다. 당 원로들은 이제 고문이고 25명 정치 국원이 실세죠. 저기에 7명이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이 이제 핵심 위원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을 얻어내는 것이 시진핑 3연임 확장의 관건이었으며 여기에 2020년 7월 9일 실종된 자살했다, 사망됐다 하는데 저건 가짜입니다. 저는 실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땅굴 관련 증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확실합니다.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땅굴망에다가 이제 출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가스와 그리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 준 자가 접니다.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실종된 박원순을 사진으로 살펴본 후 이어서 시 김문의 3.1 땅굴 전쟁 전략 공유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밑에다가 시 김문의 공작이라고 썼습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의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도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스캔들은 있었으나 죽을 이유는 없었다. 스캔들, 충남도지사 그리고 부산시장 이 스캔들 다 있었죠. 그런데 죽을 이유는 없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용마공원의 남침 땅굴 기지에 수도와 가스와 전기 유입한 현장을 제가 2014년 15년에 보고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놈이 중랑구청장과 이 간첩망을 통해서 서울 이제 시설본부장 이 간첩망을 통해서 저 일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 남침 땅굴 기지의 출구와 수도, 가스, 전기를 연결해 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끌어다가 이제 베이다이어 회담장에 세워서 인준을 3년임 인준을 얻어낸데 썼다. 이게 시 김문의 공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사망을 이제 발견은 7월 10일 00시 01분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간은 7월 9일로 사망을 서울경찰청이 발표를 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서울경찰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관서 이거 다 장악했습니다. 저 간첩의 학교입니다. 시진핑 3연임을 위한 김정은, 문재인, 박원순의 합작 선물입니다. 3연임을 위한 선물로 박원순이를 그대로 통째로 바쳤습니다. 저거는 박원순의 이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이제는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통일, 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박원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의 형사과장 최익수가 발표합니다.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아마 죽은 박원순의 시체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보여준 경찰,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익수 저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경찰, 인민언론의 조작질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걸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놈의 시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 2년이 지나 2020년 7월 9일 날 죽었다고 발표했으니까 실종됐죠.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는데 3연임 인준을 저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실종된 박원순의 3.1 땅굴 전쟁 관련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추정하는 것이지만 맞을 겁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와 당 원로 등이 여름 휴가철에 베이다이어에 모여 주요 국가 현안, 당 노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저곳에서 3인준을 받았어야만 했기 때문에 저 일이 벌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시진핑의 한반도 적화 그리고 조선성으로 동북 제4성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김정은이 2013년 3월 공개한 3.1 땅굴 전쟁 전략을 통해서 얻습니다. 시진핑이 2019년 6월 평양을 기어들어갑니다. 제5차 종북 정상회담을 엽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정상회담을
5번이나 여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급했습니다. 3년임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적화시켜서 조선 4성, 동북 제4성으로 편입해야 됩니다. 3.1 땅굴 전쟁 전략의 실체와 능력을 평양 현지에서 확인하고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3자 동맹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 전략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전광훈과 박원순과 중공공안, 한국에서 활약하는 중공공안의 역할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한 30명 안팎되는 이 최고 지도부에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25일, 이제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김정은이는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3일 만에 끝내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굴 한마디도 안 했지만 땅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전략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2번, 3번을 보십시오. 25만 명의 특수군이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여기를 다 장악하겠답니다. 저게 새벽 첫파에 올라오는 병력입니다. 그리고는 60만, 100만이 올라올 겁니다. 둘째 날 남진 총공세의 날 2번 사항 보십시오.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전 도시를 장악하겠다. 도시 밑에서 다 기어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셋째 날 보십시오. 전투는 없다. 치안 유지 공급체계 복구하겠다. 땅굴망으로 이제 완벽하게 무혈 입성을 하지 않으면 저 전투는 없다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2017년 4월 달에 마라라고에 있는 트럼프 별장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역사 교육했다라고 밝힙니다. 즉 대한민국을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이것을 알아차리고 2017년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보냅니다. 그 이튿날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하겠다. 중국몽이 뭡니까?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적화시켜서 동북 3성을 동북 4성, 조선성으로 편입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이놈이 가서 외칩니다. 이 간첩놈이. 이듬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저 문재인 간첩놈이 저 어린 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저놈 앞에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가오잡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시진핑에게 선물로 갖다 바치기 위함입니다. 5월 7일 날 시진핑에게 제출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듬해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이가 베트남,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베트남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호치민입니다. 250km 땅굴망으로 남북을 통일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을 내세웁니다. 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이가, 자기의 상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3월 23일이 보이고 첫 번째 만남이 3월 25일, 28일 김정은이가 첫 번째 방중을 합니다. 11년 만에 방중합니다. 베이징으로. 미북 첫 정상회담 개최하고 회담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다 뻥이고 사실상은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동북 4성으로 가져가라 하는 회담을 1년 3개월 사이에 저렇게 5번을 갖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4월 27일 방금 전에 보셨죠? 차렷 자세로 저 김정은 저 어린 놈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5월 7일, 8일 김정은 2차 방중 다롄으로 들어갔는데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직후회담이라고 썼습니다. 저놈이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그리고 동북 4성으로 편입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가자. 이 제안하는 회담이 저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5번째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 공정이 오른쪽에 보면 한반도 복속, 그리고 타이완을 또 복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동북 공정이 3자 동맹에 의해 전략으로 채택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브리핑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고토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1일 평양에서 한반도 적화통일 3자 동맹을 맺고 난 후 땅굴 현장을 확인하고 시진핑의 머릿속의 주전장 메인 배틀필드는 남중국 해도 대만도 아닌 동북공정의 무대 바로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3.1 땅굴 전쟁을 통해 28,500명 주한 미군 포로와 저게 플러스라고 한 것은 훈련 때에는 저게 더 많아지죠. 두 번째 100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인 인질과 세 번째 정박 중이고 주둔 중인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포획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반도 대만을 병합하는 이 꿈, 2021년도 8월에 아프간에서 성공해 본 적이 있는 탈레반을 통해서 성공해 본 적이 있는 저 꿈의 전장입니다. 이 꿈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진핑과 문재인이 공모한 한반도 적화의 역사를 몇 장면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의 이 꿈과 능력을 알면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중공 멸망, 분리 독립, 고토 회복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 들어가서 땅굴 전쟁에 이제 전략으로 채택하는 과정에 서명하고 난 뒤 불과 20일, 2019년 6월 21일 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불과 20일이 채 안 돼서 민주연구원과 중앙당교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정철 원장, 리지 부교장, 대한민국 통일전선의 중공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4.15 부정선거 같이 하자. 경찰 간의 업무 협업 시키자. 지방자치단체 간도 협업을 시키자. 그래서 중공의 리더십이, 시진핑의 리더십이 한국 행정부 곳곳에 침투하게 하자. 이게 양정철이라고 하는 저 간첩놈과 리지 부교장이 맺은 업무 협약입니다. 자, 우리는 한미 동맹 버립니다. 우리는 한중 동맹으로 갑니다. 문재인 간첩놈이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미국에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양정철과 리지 간에 이제 민주연구원과 당교에서 이제 협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채 두 달, 석 달입니까? 6월 달이고 7월 달이니까 채 석 달 만에 전광훈이가 발언합니다. 중공 자금이 유입되었음을 지입으로 이것은 사랑제일교회 헌금이다 라고 하는데 이 헌금으로 들어온 중공 자금 유입을 지입으로 고백합니다. 향후 10년간의 정치의 중심에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중공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가는데 내가 올라탔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저기에 120 유튜버가 올라탔고 이춘군과 이봉규가 올라탔고 신혜식과 장경동 목사가 올라탔습니다. 바보 천치 같은 놈들입니다. 2022년 작년 12월 7일 통일전선의 도구인 자유연합통신을 이 전광훈이가 창설합니다. 신혜식, 이봉규, 고성국, 이충근 등 120개 유튜브 채널이 저것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3일, 2월 11일에는 이제 시애틀을 거쳐 하와이로 미주 순방 광화문 국민대회 당 행사를 합니다. 자, 중공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동북 공정에 전광훈이가 올라탔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겁니다. 저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믿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고 쌍욕을 해댔던 자입니다. 왜? 부정선거, 완벽한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될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되고 나면은 이제 반 이재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즉 반 문재인 전선에 뛰어들어서 문재인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끌어내는 세력을 통제하고 이 정보를 이제 종로경찰서와 국정원과 기무부대에다가 줬던 자가 이자입니다. 봉이 김선달식 이제 대동강물 팔아먹었죠. 교민청 대사직 사기 판매. 교민청 대사직 있다 판다 하니까 이제 또 줄을 서갖고 돈 주고 이제 그걸 사간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춘근이 장경동 등도 저기에 동참했습니다. 중공 대만의 사례가 저기에 적용됐습니다. 중공은 대사관을 갖고 있고 대만은 교민청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한반도가 적화되면 전광훈이 네가 이제 교민청을 가지고 한국 동포들을 네가 포섭해갖고 이걸 잘 다스려라. 전광훈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중공의 통일전선 자금이 들어와서 세탁돼갖고 내가 120명 유튜버를 사서 이제 공작에 뛰어들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변희재 대표를 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로구에 황교안을 도우라고, 종로구에 황교안이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강화문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김수열 대표는 전국 동지에 뭐 등등 모든 그 인권을 그거 다 내가 지원해. 내가 지원 안 하면 안 돼. 일 자체가 안 돼. 에? 내가 누구누구라고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거의 내가 지원을 다 합니다. 그것도 뭐 1, 200만 원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이야.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내가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약 한 30개 단체도 넘어요. 응? 신혜식 대표하고 그 이봉규 대표가 제일 확실해. 맞아. 신혜식 대표는 내가 신혜식이가 제일 확실해요. 예, 거기 내가 방송하러 가면 아예 공개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시청자 잘 들으십시오. 강화문에 애국운동으로 나오는 단체장들 정강훈 장학금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매번. 그리고 나도 20년 전에 정강훈 목사가 날 지원해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게 인간이죠. 네. 점점 더 잘 돼. 네. 근데 말이야, 나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그 돈 어디서 생겨서 너는 지금도 한 달에 1,000만씩 주는 게 30개 단체가 넘는다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따져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지. 아이고 참. 그거는 주제로 해야지. 그거는 다 우리 교회 헌금이에요. 헌금. 2019년 6월 21일 날 5차례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김정은과 5차례 만나면서 그 부하인 문재인과 함께 3자 동맹으로 한반도를 석권하는데 이 한반도 석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중공 산동성 공안부 부청장, 청장보다 더 높은 자가 부청장입니다. 왜? 당에서 파견해갖고 이 업무 전체를 이제 당의 지침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자가 부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리지라고 하는 당교 부교장, 이 부교장도 교장보다 더 높은 자이죠. 왜? 당에서 보내서 감시하라고 갖다 놨으니까. 이상노 청장, 오른쪽에 있는 자가 저 간첩 이상노입니다. 저자가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사실상 중공 경찰이 인천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천 경찰만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 경찰청은 안 그랬을까요? 경남 경찰청은 안 그랬을까요? 다 이 짓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2020년 4월 15일 4.15 부정선거, 이 대법원의 개법원장 김명수라고 하는 이 간첩놈이 총 14명이 앉아갖고 아직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기 밑에 보면 63대 36으로 다 만들었어요. 서울 지역도, 인천 지역도, 경기 지역도. 저는 여기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이제 통일되고 나면 시진핑 네가 직접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중공 당교가 LGU+,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LGU+고 이것이 하웨이 5G를 쓰는 것과 연결돼 갖고 QR 코드로 개입해서 63대 36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찾아낸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것은 바로 중공 당교가 이제 양정철과의 협약에 따라서 들어와서 이 짓을 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양정철이는 미국으로 내빼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채 못 되어 박원순이가 실종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저는 저게 좌파가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박원순의 죽음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시나 먹어라 이 꼴통 우파들아. 나는 중공으로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데 내가 앞장선다. 따라서 저는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2022년 작년 12월 23일 조선일보가 중국 공안 활동을 보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동방명주, 저것이 바로 중국의 비밀 경찰 관서다. 폭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경찰, 중공 공안, 경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머릿속의 주전장은 한반도입니다. 3.1 땅굴 전쟁으로 28,500명 미군을 포로로 잡고 100만 명을 인질로 확보하고 미국의 황복을 받아내는 51년도 5월 달에 티벳을 합병했던 이제 저 모택동의 업적을 능가하는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를 합병하고 또 타이완을 합병하는 그렇게 해서 영구 이제 총통이 되겠다. 이 꿈을 그 전장이 한반도 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과 푸틴 아동 납치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3월 20일부터 22일에 열리고 있는데 비밀 주제는 1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확전을 위한 중공의 지원 범위. 니들 가스 내놔라. 그리고 이제 기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겠다. 그 대신 후려치겠죠. 두 번째, 한반도 3.1 땅굴 전쟁 내란을 개시할 것이다. 개시하면 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는 이쪽에서 하는데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이 비밀회담에 회부돼서 얘기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올해 중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한반도 3.1 땅굴 전쟁 땅굴 내란 개시 시기가 올해 중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1번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남노당 등의 간첩망을 소탕하고 있으며 간첩 구속한다 하는데 4명 구속한다 5명 구속한다 하는데 이게 빙산의 0.00001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김명수 9월 달에 바뀌죠. 유남석이 헌법 개판관입니다. 저놈이 11월에 바뀝니다. 임기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시진핑,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든 땅굴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든 시도하거나 개시하면 그 순간 북경과 평양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땅굴 전쟁을 사전에 완벽히 억제하고 방지하는 전략적 조치, 전략적 레토릭이 4월 26일 한미동맹 리더십에 의해 취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왜? 이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했던 것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속히 시진핑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20일 어제 시진핑이가 전쟁 범죄자 푸틴과 면담을 개시했습니다. 저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이제 감옥 속에 철장 없는 감옥 속에 여행도 못하고 하는 저 푸틴을 이제 가서 면담한 겁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이자의 머릿속 전장은 한반도인데 복잡합니다. 꿈의 전장을 갖고서 갔는데 이게 푸틴과 함께 같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 착잡한 심정을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환영하고 있지만 3월 21일 시진핑과 전범 푸틴과의 정상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꿈의 반전 전장,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장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착잡합니다. 시진핑 착잡하고 푸틴도 초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았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네.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동원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간첩 문재인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말아먹었던 지난 5년 흑암의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간첩 이재명 남로당이 이를 이어받아 동북 제4성으로 중공해 한반도를 헌납할 뻔한 아찔한 시절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저 남로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제 외쳐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로당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뚫고서 윤석열, 김기현의 반공국시 정부 여당을 만드셨습니다. 선제공격은 불가피하다. 공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략 전쟁 전략의 근간으로서 1번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복원 강화하고 있으며 2번 남침 땅굴 속으로 북계 중공군의 대량 침투가 개시되면 선제공격을 감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번 2018년 21년 4년간의 국방부 DARPA의 땅굴 탐지 경연대회 영어로는 Subterranean Challenge와 2번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의 E-8 J-STARS라고 하는 저 비행기에다가 안테나를 장착하고서 한반도 상공 집중 탐사 비행, 저기 땅굴 찾는 탐사 비행을 했다. 이게 신인균 추북일 TV가 탐사 비행을 했다라고 보도했고 저는 저것을 엮어서 이것은 땅굴 탐사 비행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3번 미국의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6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고서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의 수장입니다. 에블리 헤인스 여인이죠. 2차례 5월달과 10월달에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했다. 땅굴 정보를 갖고 방문했다. 4번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공격 불가피하다. 한미일 군사공조 복원하겠다.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땅굴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굴 전쟁을 알면 보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미 국방부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서브테레이니언 챌린지 밑에 쓰여져 있죠. 저기에 1번 케이브, 2번 터널, 3번 어번 시스템, 이게 지하철이죠. 터널은 인공 굴이고 케이브는 천연 동굴이고 이것을 찾는 방법을 갖고 와서 경연대회를 하자. 4년 동안 하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시상식이 완료된 겁니다. 결과물은 공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정으로 이미 이 에잇에다가 장착해서 한반도를 다 스캐닝해서 땅굴 지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신인균 TV와 추북일 TV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KBS가 보도할 리가 없고 미군 감시정찰 자산 경기도 호남 상공 정찰 비행 외 한반도 전반을 다 뒤졌다라고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에브릴 헤인스 DNI입니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6개 기관을 관장합니다. CIA가 있고 또
DIA가 있고 국방부죠. 그리고 그 밑에 FBI가 있고 NSA가 있고 이렇게 해서 16개 기관을 총괄하는 이제 정보의 장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땅굴 없다라고 하는 주범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러 국방정보본부에 들리는 장면입니다. 2022년 1월 15일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 통수권자로서 국가자위권 행사 의지를 선포하고 또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조짐된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뿐이다. 그래서 선제 타격만이 대한민국을 김정은과 시진핑과 김정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공식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에브릴 헤인스가 2021년도 5월, 10월 달에 와서 윤석열 후보자의 측근과 만났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본인과 만났을 수도 있고. 바둑판 남침 땅굴망은 시진핑, 김정은의 전성을 위한 비밀 병기입니다. 그렇지만 EA, J-STARS에 장착된 땅굴 공중탐지 시스템, 지난 2018년부터 21년 4개년 동안 개발한 저 시스템은 비밀 병기 중에 비밀 병기입니다. 역이용할 수 있는 시김의 땅굴 공격이 임박하였을 때 윤석열 바이든 한미 동맹은 땅굴 지도와 함께 병력과 장비의 땅굴 속 이동을 나타내는 적외선 지도를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핵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물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평양과 북경을 날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 레토릭이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김정은은 전쟁보다는 내란을 선호할 것입니다. 전쟁하면 위험하고 내란은 우리가 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대전략, 전쟁 전략 개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비행기가 J-STARS입니다. 비행기의 밑에, 배 밑에 있는 저것이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에서 250km 반경, 500km 직경 원에 들어와 있는 쇠붙이를 다 찾아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기에 안테나가 이제 땅굴 속을 들여다보는 인프라레드로 또 들여다보는 이 시스템을 장착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급 비밀 병기입니다. 마치 세종대왕 때 신기전이 이게 비밀 병기였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동원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호남인민공화국으로부터 시진핑과 김정은의 악으로부터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시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의 완벽한 부정선거의 그 계략을 뚫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공과 북계군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이제 조선성으로 동북공정 제4성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 계략을 알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군사적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으로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이 야욕을 분쇄하고 저들을 깨부수는 그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말고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계엄령, 동원령도 선포하여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괴멸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동훈 법무, 이종섭 국방, 원희룡 국토, 한창섭 행안부 장관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쟁에 앞서 내란을 선호하는 시진핑 김정은의 한반도 적화 전략을 이해한다면 제2의 5.18에 대비함이 19명 내각의 사명일 것입니다. 내각이 중요하죠. 전쟁을 이끄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을 데리고서 또 9명 대장군을 지휘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란의 포석은 1번 2021년도 1월 5일부로 간첩 문재인과 법사위원장 간첩 윤호중의 5.18 재갈법 발효를 시켰어요. 전날부로. 이제는 5.18 북괴군 내려왔다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2번 2022년도 9월 10일부로 간첩 문재인 그리고 간첩 윤호중, 간첩 박강원, 윤호중을 이어서 법사위원장이 된 자입니다. 검수완박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자, 검수완박법.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대량 빼앗아다가 경찰대학교, 반란의 경찰대학교를 나온 경찰서장들, 이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 2023년 1월 16일부로, 올해 1월 16일부로 간첩대법관 노정희, 저자는 부정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소쿠리에다가 표를 담아서 집어넣었던 저 반역의 간첩입니다. 저 간첩대법관 노정희의 5.18 북괴 특수군의 국가전복 활동을 밝힌 지만원 박사님을 구속했습니다. 네 번째, 2023년 2월 8일부로, 올해 2월 8일부로 남노당의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의결, 169명의 이 국회 독재 권력을 갖고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간첩 헌법재판관 유남석이 검수완박법 위헌 심의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6번, 한동훈 윤석열 탄핵의 추진 등이, 윤석열 탄핵은 지금 이제 법정이란다. 국회에서 이제 남노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령입니다. 바로 제2의 5.18 내란 책동임을 알고 특별히 네 분의 장관님께서 계엄령, 동원령, 발령의 목소리를 내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올 때 잡아야지, 기회를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아봤자 대머리 잡히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남노당 호남인민공화국의 세상입니다. 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저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제가 외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외칠 때, 권영해가 저걸 들어갖고 해봤자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자입니다. 바보 같은 자입니다.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체포할 근거를 갖고서 체포하는 것인데 권영해는 그렇게 말렸습니다. 비상계엄포고령 제1호 안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과 19명의 국무위원과
간첩 대통령 문재인과 검수완박법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묵과 방조한 9명의 헌법재판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2호안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언론 검열을 자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언론노조원 15,670명,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등 90명 중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등 9명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등 9명 위원, 구글 코리아 김경훈 등 임원, 언론검열관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3호안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간첩 문재인이 14만 경찰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18개 시도의 경찰위원 각 7명으로 임명한 126명의 위원들과 전국경찰위원회 가담한 53,339명의 노조경찰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상계엄 포고령 제4호안 2016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4호안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지원했던 18개 시도의 선관위원 18개 곱하기 9명, 162명과 사무처 임원 및 관련 재판을 2년 넘게 지연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린한 김명수 등 14명의 대법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계엄 포고령 5호안 적의 기습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케 한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 없다는 거짓 정보를 생산 승인 유포한 역대 육군본부 땅굴 탐지 과장, 정보참모부장, 육군총장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1994년 이후, 그러니까 95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 그 밑에 군사정보부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의장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저렇게 해야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9석 남노당에 의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이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국회가 남노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뒷머리 대머리를 보이며 달아나기 전에 그 앞머리를 붙잡고 늦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동원령을 선포케 함으로써 남노당 민노총 인민경찰에 의한 제2의 5.18을 사전에 진압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법무참모의 법적인 도리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진핑, 김정은은 바둑판 남침 땅굴망을 이용하여 3, 4분 내에 국가 군사 지도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를 모두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끝입니다. 시진핑이 모스크바에서 전범 푸틴과 이 일을 의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갔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지만 본질은 저겁니다. 당신께서 국회 특수군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의 지하에 잠복 대기하고 있음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까? 임파서블입니다. 평소에도 지하 땅굴을 관리하는 자들 4,000명이 저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내려오면 그때 감지할 겁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시진핑 동맹에 의해 2021년도 8월 15일 카불이 졸지에 탈레반에게 점령당하였듯이 서울이 중공 북계 특수군에 의해 점령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비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엄령, 동원령, 발령으로 사전에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반역의 장본인 제주도지사셨지만 기도합니다. 국토부 산하의 주택토지공사, 도시공사에 침투한 간첩망이 땅굴망의 출구를 바깥에서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위해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의 추천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2014년 11월 12월에 남양주 도시공사가 기무사 국정원과의 협업 아래 일성건설, 이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지금동에서 발견된 땅굴망을 덮는 사건을 제가 직접 경험하였기에 이를 알고 대비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민 행안안전부 장관은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서 아무 일에도 간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14만 경찰은 38%인 53,339명이 경찰 노조에 가담함으로써 인민공화국 반역의 경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53,339명의 반란군이 반역의 경찰대학 출신 중간 간부들에 의해 지휘되면서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여 민노총, 한노총의 30만 중공 북계 특수군에게 제공하는 반란의 작전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남노당은 이 작전을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지난 2월 8일부로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당신이 저들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땅굴이 이제 대통령실 바로 지하에도 또 500m 남쪽에 있는 중앙박물관에도 다 들어와 있고 거대한 북계군의 탱크와 장갑차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9명의 내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굴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이미 잠입해 있는 30만 중공군 북계군 특수군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탄핵 이전에 탄핵당할 위기에 있사오니 주님, 그 탄핵을 당하기 전에 계엄령 동원령 선포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종섭 국방장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역대 국방장관들이 땅굴 없다라고 한 것을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 전환하는 국방장관, 그리하여 계엄령 동원령을 사전에 미리 선포하여 유사시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30만 중공군 북계군 특수군을 때려잡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은 수상한 자입니다. 이제 제주도 도지사 시절에 4.3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토부 장관이 전 도시에 걸쳐서 있는 도시공사를 통하여 이제 땅굴망의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곳에 전기와 수도와 이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아 원희룡이가 저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가 그런 자가 아니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역사가 국토부 내에서도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창섭 우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38%가 적화되었으면 14만 경찰은 이미 적화된 경찰입니다. 130명의 저 용산경찰서가 이임재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158명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지원했던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창섭 우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 위기에 빠진 14만 경찰을 구원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9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아동납치 전쟁 범죄자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진핑이 3월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범죄자 푸틴과 전쟁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한반도 대만에서 전쟁 개시 시 상호 전략적 공조 관련 비밀 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진핑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면 한반도 3.1 땅굴 전쟁을 올해 중으로 일으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전국 299개 경찰서 중 92%인 275개 경찰서에 경찰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시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 제1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방장관과 이제 9명 대장군들의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명 대장군들이 시진핑, 김정은의 3.1 땅굴 전쟁, 땅굴 내란에 대비하여 완벽히 준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7월 23일 유삼령이라고 하는 간첩 경찰서장 놈이 경찰서장의 난을 일으킵니다. 190명 경찰서장들. 근데 저 화환을 갖다 놓고 축전을 보내고 한 놈들이 350명입니다. 그러면은 190명뿐만 아니라 350명이 저기에 가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 항명하는 회의입니다. 그 3개월 후인 2022년 10월 29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난이 벌어집니다. 130명 용산경찰서 인민경찰이 158명 집단 살해 현장을 비호하고 방치한 현장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미스터리 철저 분석 헬로윈 사고 당일 그 시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행적이 정말 수승하다. 간첩인데요. 이제 북한과 시진핑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중공공안경찰과 대한민국 인민경찰의 협조체제와 통제력을 시험 확인한 두 반란 사건이었다. 유사시 제2의 5.18을 경찰서장, 인민경찰, 경찰대학 출신, 저 간첩의 대학입니다. 저 경찰대학 출신 주도로 획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은 경찰 내 반란 세력 척결을 위한 천재기로 하늘에서 준 기회를 그들의 무능과 소심함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오히려 남로당에 의해 경찰의 수장 행안부 장관이 탄핵을 당하였고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이 탄핵당할 것입니다. 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 국방부 다르파라고 하죠. 2018년, 2021년까지 땅굴 탐지 경연대회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를 통해 공중 땅굴 탐지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대한민국 상공에 E8 J-STARS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띄워놓고 정밀 탐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2021년도 5월 14일 그리고 10월 18일 두 차례 방한하였고 또 방일하였습니다. 문재인, 박지원과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장 등을 만났습니다. 땅굴 전쟁에 미국, 일본이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9명의 대장군들께서 대한민국의 경찰이 호남인민공화국의 충견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미국, 일본이 대비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땅굴 전쟁, 땅굴 내란에 완벽히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굴안보 국민연합이 2014년도 15년도에 대한민국 공군의 원주기지, 대구기지,
및 연평도, 백령도, 제주도를 다우징 탐사한 결과 저 외에도 많은 것을 했지만 이제 저거 5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공군기지, 작전 지휘소, 지휘관 숙소, 조종사, 정비사 아파트, 전투기, 이글루 등의 땅굴망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3개의 도서에는 바둑판 땅굴망이 구축되어서 군부대로 다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이 침투하라 지령하면 일개 기지별로 수십, 수천 명의 북계 특수군이 국가, 지방, 군대, 경찰의 모든 지휘소와 각급 지휘관의 집무실, 숙소부터 장악하여 지휘 기능을 마비하고 후속 침투조가 연이어 들어와 부대 전반을 장악할 것입니다. 저게 첫째 날 25만 명의 이제 북계 특수군을 집어넣겠다. 저게 새벽에 들어오는 군대고 이어서 2파, 3파, 4파 해갖고 수십만, 수백만이 첫날에 들어와서 다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이제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어린 김정은은 2013년 3월 25일 3일 만에 끝나는 땅굴 전쟁 전략을 땅굴 한마디 없이 전 세계 공개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급 실사 구시의 전쟁 연습이 시급합니다. 9명 대장군들의 몫입니다. 이를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지피의 땅굴 특수군 호남인민공화국을 알고 싸우자는 겁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대 장관들이 못했던 일, 땅굴에 대비해야 된다. 선포하고 또 이제 보고하고 땅굴 대비 계엄령 얻어내는 국방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님, 땅굴 안보에 대해서 주도적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프로액티브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땅굴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표를 하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과 함께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님, 전동진, 신희연 전방 후방 지상작전사령관님,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계엄령 선포해야 되고 동원령 선포해야지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장군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 연평도, 백령도 등의 도서지방 이제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땅굴망을 생각할 때 그리고 30만 중공군, 북계군 특수군이 이미 민노총, 한노총 속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9명의 대장군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와 결단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겸 합참의장,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프로액티브,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 폴 라케메라 사령관과 함께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 땅굴망과 또 30만 중공군, 북계군 특수군에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6명의 대장군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합사 부사령관과 전방 후방 지상작전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도서의 안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위를 담당하는 김계환 우리 해병대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국의 위기에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하여 전쟁이 나기 전에 내란이 발발하기 전에 저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때려잡는 9명 대장군과 우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반역한 합참의장 국방장관의 휴전선 4km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거짓의 전략정보에 동의함으로써 김씨 일가는 주한미군 기지에도 마음 놓고 지하기지들을 건설했습니다. 땅굴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미 중부군 사령관 케네시 맥켄지 대장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캇 밀러 대장은 군의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또한 미군 기지 장비들을 오바마의 무슬림 친구 탈레반의 손에 고스란히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책임지역의 두 미군 지휘관 존 아퀴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이 땅굴 내란과 땅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밀리 합참의장의 신속 정확한 전황 파악 및 보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 탈레반들이 대사관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하는 장면이 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불이 함락된 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미군이 아프간 철수입니다. 저렇게 이제 수송기를 타고 철수하는 저 행렬에 가담합니다. 대한민국은 철수가 아니라 포로가 돼서 포승줄에 묶여있는 장면을 전 세계에 내보내게 될 겁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판교에 있는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저것은 완전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탱고 벙커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보이고 이제 판교 인터체인지 못 미쳐서 남쪽에 이렇게 이 탱고 벙커로 들어오는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장갑차와 탱크를 심어놨습니다. 지하 주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길목에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저 지하에다가 TNT 680톤을 저거 탐사할 당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갑차 16대를 포진시켰습니다. 마실 농장은 아마도 탱고 벙커에 대한 북계군 중공군의 체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저렇게 12개, 6개씩 12개가 탱고 벙커 지하 벽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펑 터치고 들어와서 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 장병들을 다 이제 지휘소니까 고위급 장군들을 다 포획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에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2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판교 인근의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주의소 탱고 벙커와 오산 군산 미 공군 기지와 동두천 미 육군 2사단 등 거의 모든 곳의 미군 기지 지하는 북해군이 점령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이 2014년 15년에 기지 외곽에서 다우징 지오시코로 확인한 상황이지만 기지 내로 들어가 구축해 놓은 침투 땅굴망, 장비 주둔 지하기지 등이 삽시간에 미국인들을 포로와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바둑판 남침 땅굴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선제 공격, 남북 통일밖에 없습니다. 위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군 장군 제독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에게 카불을 고스란히 함락당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30일까지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놓고 인원만 빼내온 장본인 반역의 합참의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반역의 짓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해군 제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남중국 해에서 벌어질 이제 중공 해군과의 해전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땅굴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비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메라 장군님, 이제 대한민국에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땅굴 전쟁으로 솟아나면 3, 4분 내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군사지도부와 이제 연합사령부의 군사지휘부가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들어가서 전시지휘소, 전시의 지휘를 하는 탱고 벙커가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저것은 3, 4분 만에 점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이제 땅굴망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비책도 전략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땅굴망으로 쳐들어오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군대와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군대가 타이밍, 이제 초읽기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폴 라케메라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땅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사시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저 김정은과 그리고 저 시진핑을 일격에 마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땅굴 전쟁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꿈의 전장이다. 2019년 6월 21일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5차례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시진핑을 만나면서 갖게 된 이 땅굴 전쟁 전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밀리 합참의장도 알아서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미군들이 되게, 미국의 전쟁 지도부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하고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396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지난번 채널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공의 전략 또 북계의 전략을 제가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17,700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던 저것을 유튜브 코리아의 사장 김경훈이가 날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가는 이 유튜브를 이제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이것을 달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